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드디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인데요. 이번에 신청하시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에,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내가 근로소득이 있었다 하는 분들, 그래서 국세청에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이 해당되고요. 또 각종 가구 요건이나 재산 등의 기준 요건에 부합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기타 사업 소득도 있었다 하시는 분들 이번 반기 신청할 수 있느냐 문의사항들도 많은데요. 이분들은 정기 신청 대상자로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반기 신청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소득, 내가 일해서 벌었던 소득만 있는 분들, 이분들에 한해서 반기 신청을 한다 하는 것 먼저 알고 계시고요. 사업소득이나 또는 종교인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기 신청해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2023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부족하다, 그래서 근로자나 사업하시는 분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인데요. 그래서 정부에 내었던 세금 중에서 이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정기 신청, 반기 신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것은 정기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2022년 전체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겠다 한다면 5월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신청하는 것은 1년에 2번 신청하는 상반기, 하반기, 반기 신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까지 근로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만 가능한 겁니다. 근로장려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2023년부터 달라지는 조건은 일단 재산 조건이 달라집니다. 지난해까지는 2억 미만까지 끊었는데요. 올해는 2억 4천만 원까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고요. 또 최대 지급액이 10% 향상되었다는 겁니다. 단독 가구 지난해까지는 150만 원까지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165만 원, 옷벌이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신청하는 것은 반기 신청, 절반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33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 16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혹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신청하셔서 12월에 받으셨던 분들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지난해 상반기 분만 계산할 때는 35%까지 계산했기 때문에 이번에 받지 못했던 15%에 대해서 정산을 한 다음 추가적인 지원금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보다 더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왜? 지난해 상반기에 35%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해 전체에 대한 내용을 정산해서 혹시 내가 더 받았다면 빼고 덜 받았다면 추가적으로 내가 받지 못했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최대 65%까지 지원받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받고 있고요. 신청하시게 되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 하반기에 반기 신청을 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9월 1일부터 15일 신청할 예정이고요. 지급은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정기분은 매년 5월에 신청하고 9월 말까지 정산받습니다. 자,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가구 유형에 따라서 다르고 소득에 따라서 다르고 재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자, 가구 유형,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 그러니까 나 혼자 살고 있을 때, 나 혼자만 가구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때 단독 가구로 판단되고요. 옷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가구 구성원 중에 배우자도 있고 부양자녀도 있고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있고, 또 만약 나 혼자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돈을 번다 할 때 이때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에는 옷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신청인 그리고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을 합쳤을 때 300만 원을 넘었다, 이때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번다 하더라도 3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혹벌이 가구, 300만 원을 넘었다 이때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거주한다 하더라도 법률상으로 배우자가 아니다 이때는 혹벌이나 맞벌이 가구에 해당될 수 없고요. 18세 미만 부양자녀다 한다면 연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 이분들도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돼야 되고요. 반드시 주민등록표 상에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소득 요건을 살펴보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는 2,200만 원까지, 혹벌이는 3,200만 원까지, 맞벌이는 3,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혹벌이,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4천만 원 이하면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재산 요건입니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에 해당되신다면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이 2억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인상된 것이고요. 만약 재산이 1억 7천 이상일 때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서 50%는 감액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액 비율도 많이들 헷갈리시는데요. 2억 4천만 원 미만의 재산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었을 때는 근로장려금 절반은 감액된다. 지난해까지는 1억 4천까지 넘었을 때 50% 감액했는데요. 올해는 이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100%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계산을 해봤지만 실제 이 재산 기준이 2억 4천이라 하더라도 1억 7천 이하일 때는 100% 받지만 1억 7천 이상일 때는 50%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 평가액 때문에 많이 탈락하는데요. 부동산이나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이런 것들 모든 재산들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또 내가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모의 계산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 근로장려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신청 방법인데요. 내가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았을 때는 내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문을 받았다. 이때는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순서에 따라 입력하시면 신청 완료가 되고요. 또 서면으로 안내받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때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되고요. 인터넷 홈택스 똑같은 방법으로 접속하시거나 모바일 홈택스 접속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544-9944 자동응답 전화로 전화하셔서 음성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1566-3636 전화하셔서 장려금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신청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또는 서면으로 안내가 오지 않았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1566-3636 전화해 보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올해 처음으로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지난해 2022년 하반기 신청분에 대한 장려금 신청 내용인데요. 3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빨리 신청해서 장려금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반기 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